그날 밤, 나는 엄마의 휴대폰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다. 그 이름 아래엔 미안했던 사람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번호는 내 번호였다. 숨을 고르며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 번호를 눌러볼까? 아니면 그냥 닫을까? 그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싸웠다. 결국 나는 그 휴대폰을 열었다. 엄마가 떠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집은 너무도 조용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고요한 침묵이 집안을 감싼 채 흘러갔다. 밤마다 작은 울림처럼 들려오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유일한 흔적이었다. 불을 켤 때마다 먼지들이 빛에 떠올라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그 먼지들은 어느새 느리게 흘러가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늘 앉던 자리, 그 자리만은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컵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나는 손끝으로 그것을 한 번 더 만져보려다 멈췄다. 닦으면 정말로 사라질 것만 같아서였다. 지우거나 치우는 대신 나는 그 흔적들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게 어쩌면 아직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동안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았다가 곧 다시 내려놓았다. 아무 프로그램도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간 동안 엄마의 말들이 귀에 맴돌았다. 밥은 챙겨 먹고 다녀라. 휴대폰 배터리 좀 충전해. 무심한 말들이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마치 엄마가 이 방 어딘가에 아직도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머릿속은 무거운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서랍장 한쪽에 눈길이 멈췄다. 그곳에 있던 낡은 검은색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손길로 들여다보니 분명히 엄마의 폰이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떠올랐다. 이걸 만지면 그 자리에 앉아 엄마가 말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듯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것을 만진다면 그것은 엄마가 정말로 떠난 걸 인정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표면이 손에 닿았지만 오래된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느껴졌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작은 용기를 내야겠다는 다짐이 섰다. 이걸 열면 엄마가 진짜 떠난 걸 인정해야 하는 거겠지. 생각보다 오래 멈칫했다. 아무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 작은 핸드폰을 켜기로 마음먹었다. 눈앞의 화면은 처음엔 어둡고 정적이었지만 곧 익숙한 홈 화면이 모습을 드러냈다. 숨이 가쁘게 뛰었고 마음속 깊은 곳은 조급했으며 동시에 끝내 알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다. 이 작은 핸드폰 속에는 엄마의 흔적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인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의 조용한 침묵도, 먼지들이 춤추던 밤도, 그리고 이 작은 휴대폰도 모두 내가 결국 만나야 했던 것들이었다. 엄마의 목소리, 그 따뜻한 말들, 그리고 엄마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뜨거운 숨을 내쉬며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이것이 바로 엄마와 마주하는 시작이었다. 휴대폰이 켜졌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화면이 빛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삼켰다. 알림 숫자. 메시지 27개. 누구에게 보낸 걸까? 엄마가 떠나기 전까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첫 번째 메시지.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 김치찌개. 엄마가 자주 하던 음식. 아무렇지 않은 문장이었는데 가슴이 저렸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보냈을까? 같이 밥 먹던 사람? 가까웠던 누군가? 아니면 멀어진 누군가? 두 번째 메시지. 요즘은 연락이 잘 안 되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누구를 기다린 걸까? 정말 보고 싶었을까? 붙잡고 싶었던 걸까? 엄마는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세 번째. 그냥 가끔 내 얼굴 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조금 목이 메었다. 이 문장은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엄마가 혼자 창가에 앉아
조용히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림자 속에 앉아 누굴 떠올렸을까? 그리고 이어진 문장. 괜찮아. 바쁘겠지. 그래도 가끔 생각나. 그 말투. 엄마다운 말투였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어긋났던 걸까? 마지막으로 스크롤이 멈췄다.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지?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다. 늦었다니 무엇이 그렇게 미안했을까? 엄마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남기고 간 걸까?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 새벽 아무도 없는 집에서 새 메시지 1개. 보낸 사람 이름이 떴다. 미안했던 사람.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다. 거기 잘 지내니? 방 안이 더 조용해졌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따뜻하게 그리고 아프게 빛났다. 누군가 정말로 이 번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크게 울렸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엄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작은 핸드폰 속 어딘가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야기가 숨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천천히 다시 화면을 켰다. 손끝이 떨렸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닌 통화 기록을 열었다. 목이 마르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다. 맨 위에 떠있는 기록. 부재중 통화 1. 날짜는 엄마가 떠나기 바로 전날 밤. 나는 술을 들이켰다. 그 시간. 그날 밤 희미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세상이 나만 힘든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엄마, 나 힘들어.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나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단 한 번만 더 걸었어도 하는 생각이 천천히 깊숙이 파고들었다. 통화 기록 아래로 짧은 음성 메모 아이콘이 보였다. 나는 한참 주저하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잡음이 흐르고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 딸.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너무 작고 너무 조심스러운 목소리. 마치 상처받지 않으려 살며시 손을 내미는 사람처럼. 바빠도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왜 항상 그랬을까? 엄마는 늘 자기보다 나를 먼저 걱정했다. 그 다음 목소리. 조금 더 떨리고 더 약해서 듣기 힘들 정도였다. 근데 보고 싶다. 나는 휴대폰을 입 가까이에 가져왔다. 그 뒤로 작은 정적이 흐르고 마지막 한마디가 남았다. 미안하다. 짧고 조용하고 그러나 너무 무거운 말. 그 말이 끝나자 녹음 파일은 멈췄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말. 그게 고작 미안하다는 말이었을까? 아니,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이었겠지. 근데 그 말을 하는 방법을 몰랐던 걸까?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다. 스크린이 켜졌다. 새 알림 1개. 보낸 사람. 미안했던 사람.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다. 이번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기억하고 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억이라고? 무엇을?
머릿속에 작은 파편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음이 아주 서서히, 정말 서서히 가슴 아래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가 누구를 기다린 걸까? 방 안은 다시 조용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다 듣지 못했다.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계속 소란스러웠다. 숨이 가빠지고 손바닥이 젖어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폰 속 사진첩을 열었다. 사진이 한 장, 한 장, 느리게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웃고 있는 얼굴, 낡은 앞치마, 작은 텃밭에서 따온 채소를 들고 있는 모습,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세던 손, 그리고 내가 있었다. 엄마 옆에 앉은 나, 웃고 있는 나. 그때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 함께 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눌렀다. 마치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스크롤이 멈췄다. 동영상 하나가 보였다. 손이 저절로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눌렀고 화면 속 엄마가 있었다. 부엌에서 조용히 김을 굽고 있었다. 그 특유의 꼼꼼한 움직임, 익숙한 동작,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이거 내가 좋아할까? 나는 숨을 멈췄다. 엄마는 영상 속에서 한참 동안 쭈뼛거리다가 조금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때 잘 못해줘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 부엌 조명이 엄마의 눈가를 부드럽게 비쳤다. 그 목소리, 그 표정, 그 말투. 너무 익숙해서, 너무 그리워서, 너무 늦어버려서. 영상이 끝나자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다. 그때 또다시 새 메시지가 떴다. 보낸 사람, 미안했던 사람. 나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조금 길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쉬듯 조용히 읽었다. 나도 잘 못했던 것 같아. 손끝이 흔들렸다. 누군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엄마가 내게 남긴 말일까? 그제서야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엄마는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걸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그 사람 누구였을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다. 이제는 우는 것보다 들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목소리, 마지막 남은 마음. 휴대폰 화면은 작게 따뜻하게 빛났다.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끝까지 들어볼 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모든 이야기를. 휴대폰은 내 손 안에서 아직 따뜻했다. 방 안 공기는 고요했고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아직 읽지 않은 대화 하나. 엄마가 떠나기 전날까지 보냈던 메시지들.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다. 단어들이 하나씩 가슴에 새겨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요즘은 내가 꿈에도 잘 안 나오네. 그래도 괜찮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엄마는 늘 거기 있을게. 그리고 마지막 줄. 딸 미안하다. 사랑한다.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딸. 그 사람은 나였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말들, 시큰거리면서 무시했던 전화, 대충 대답했던 말투,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취해 투명하게 속을 보이던 내가 떠올랐다. 왜 자꾸 간섭해? 나도 힘들어.
그 말들이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다. 엄마는 한 번도 그 말에 대해 화내지 않았다. 대신 나를 이해하려 했겠지. 내가 웃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지. 그리고 그게 엄마가 가진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알림이 또 떴다. 새 메시지 1개. 보낸 사람. 미안했던 사람. 나는 천천히 열었다. 손끝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이번 메시지는 아주 짧았다. 고맙다. 그리고 괜찮아. 눈가가 뜨겁게 번졌다. 엄마는 끝까지 나를 걱정했다. 끝까지 미안해했고 끝까지 사랑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휴대폰의 연락처를 열었다.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다. 이름 칸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다. 그리운 사람. 저장 버튼을 누르자 작은 알람이 울렸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를 살며시 토닥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둘러싼 공기를 느꼈다. 아까보다 집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조금은 덜 외로웠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오늘도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낼게. 작은 숨이 화분 위에 떨어지는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졌다. 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옅은 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췄다. 그 빛은 희미하지만 분명 따뜻했다. 엄마는 떠났지만 내 안에서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혹시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랑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줘요.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닿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